이제 8번째 자전거입니다. 이거 진짜 유물이죠, 유물. 인디펜던트, 뭐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는 브랜드인데, 뭐 90년대, 2000년대에 거의 뭐 마스터피스였었던 이제 크롬볼리 재질의 자전거고, 메이드 인 USA. 그때 당시 이제 풀 XTR이죠. 이제 한 넘버가 한 960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드레일러가 역방향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업시프팅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드레일러가. 얘는 반대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은 버튼 누르면 큰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긴 버튼을 누르면 작은 쪽으로 갑니다. 역방향이죠, 역방향. 예전에는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이 드레일러가 나눠져 있었어요, 재밌게. 네, 왜냐면 이제 앞뒤에 변속하는 그 뭐랄까요, 변속하는 포지션이 동일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단종된 기술들이고, 이게 아마 960번대 XTR,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최상급의 컴포넌트로 무장되어 있었던 크로스컨트리 하드테일 자전거입니다. 산악 자전거죠. 왜냐면 앞에 샥이 지금 달려있고 26인치의 딥 타이어가 꼽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전거를 시마노 소라 그룹셋의 3단 크랭크, 트리플 크랭크 레버를 이 9단짜리 XTR과 콜라보를 한 거죠. 콜라보를 해서 산악 주행이 가능한 그래블 형태의 자전거로 제가 컨버전을 해가지고 이제 가끔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막 본격적으로 많이 타는 자전거는 아니고요. 이벤트성 라이딩을 하거나, 그리고 아주 가끔 얘를 가지고 실제 산에 갈 때가 있어요. 뭐 수색산이라든지 보덕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정도의 싱글 어필과 다운힐을 실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자전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브레이크의 어떤 텐션이나 장력을 유지하기 위한, 옛날에 발발굽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요런 옛날 그 장치들도 좀 보이는, 향수가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시드 월드컵, 아주 예전 모델이죠. 요런 이제 구형 모델, 그때 당시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는데, 이런 모델들을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보는 또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가 멋있잖아요. 요즘에 요런 컬러감, 뭐 요런 느낌의 자전거들 사실 디자인적으로 만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샥도 이제 화이트 샥을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에어량 가지고만 세팅을 보통 많이 했던 샥인데, 그래서 조금 뭐랄까 좀 터프한 라이딩을 할 때는 좀 이 샥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지금 락아웃이 되는 장치가 이용해서 그래블처럼 도로를 많이 타는 경우에는 락샥 시드 월드컵 모델을 또 좀 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 사실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전거는 아니고, 이 자전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제 요거를 이제 너무 오래된 자전거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어떤 구동계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의 상태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헐값에 판매가 되는 게 이제 싫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다 교체 및 보수를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말씀해주신 분 중에 궁금한 게 약간 들어있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볼 건데, 저 브레이크 보면 뭔가 굉장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요? 예, 브레이크 달려있는 말발 부분 둘째 치더라도 저런 타이어인 상태에서 저걸 림 브레이크가 저렇게 원래 소화가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림 브레이크용 휠이고, 여기 지금 마빅림일 거예요. 마빅림 맞네. 마빅림이고, 이제 브레이크, 이제 이 고무 패드가, 얘는 이제 그 세라믹 패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제동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실제 산에서 싱글 다운을 할 수 있어요. 너무 험한 데가 아니면 충분히 좀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이런 브레이크들의 단점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브레이킹이 계속되면 이제 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사실 브레이킹 감이 이제 점점 떨어지죠. 그 다음에 레버를 제가 이렇게 수평 상태로 잡는 브레이크 레버가 아니라 지금 로드 형태의 레버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견뎌주는 악력도 유지하는 게 사실 좀 힘들어지긴 하죠. 제가 조만간에 다시 원래 파트로 복구해서 하드테일의 원래 모습으로 좀 다시 컨버전 하려고 하는 좀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컴포넌트를 제가 찾아서 또 나중에 바꾸면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잡으면 브레이크인데 이렇게 움직이면 변속기가 돼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것도 이제 MTB 형태의 듀얼 컨트롤 레버가 적용된 모델인데, 그 모델도 변속하는 감각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요즘에 그런 게 그리워가지고 얘는 한번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좀 컨버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 스템 위랑 핸들바 근처에 보면은 레버가 하나 있는데, 저거는 어떤 요거는 이제 제가 이 락아웃 장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샥의 락아웃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일종의 연장 마운트고요. 네, 여기에는 라이트 달아서 사용을 했었고,
앞에다가 이제 핸들바에 묶는 가방 형태를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 수 있는 공간들이 협소해서 얘를 이제 사실 올려놓고 라이트 마운트도 여기에 달아서 사용을 원래 했었었죠. 네. 지금 가방을 좀 빼고. 제가 MTB 씬 쪽에 어떤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저게 샥 잠그는 그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네, 이런 게 예전에는 다 샥만 잠겨도 우아우아 했었던. 네, 지금은 이런 기능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은 샥을 락아웃 한다기보다는 눌러주는 힘에 좀 반응하고 효율적으로 샥이 먹어줘야 될 때는 먹어주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했고, 이때 당시에는 샥을 단단하게 잠글 수 있는 게 또 유저들이 원하던 거였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이제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MTB는 이제 로드 같은 경우는 디스크로 넘어온 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MTB는 디스크로 언제부터 썼나요? MTB 디스크는 사실 거의 빨리 얘기하면 90년대에도 디스크가 있었고요. 네, 2000년대부터는 디스크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이제 MTB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디스크는 캘리퍼를 조절하는 방식이 볼트를 옆에서 잠그는 방식들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캘리퍼를 센터로 맞추는 조절 능력이 너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보편화가 됐었고, 로드바이크는 그런 과도기가 어쨌든 굉장히 짧았죠. MTB 쪽에서 이미 다 브레이크에 대한 뭐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드바이크는 과도기가 진짜 1년, 기억나는 게 제가 2018년, 19년 넘어갈 때 그 림 버전의 자전거들이 그 할인과 함께 재고 소진이 되는 시기가 불과 6개월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규격들이 이제 공용화가 되면서 디스크 타입으로 로드는 굉장히 빨리 진입을 했었죠. 근데 림 버전의 자전거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디스크 타입을 처음 타면 받아들이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질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소음 문제도 있고, 유지 보수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자리 잡는데 시간 2, 3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고요. MTB를 타셨던 분들은 이제 디스크 타입의 로드 바이크를 타는데 크게 이질감 없이 사실 접근을 했었던 건 사실이죠. 자, 이제 어느덧 9번째 모델입니다. 9번째 모델. 드디어 이제 그 로드바이크와 그래블바이크를 지나서 이제 산악자전거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 산악자전거로 자전거 생활을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산악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뭐 크로스컨트리 하드테일, 그다음에 풀 서스펜션 자전거, 뭐 전기 산악자전거 이런 식으로 그 산악자전거 카테고리도 한 대씩 가지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크로스컨트리 한 대, 그 다음에 뒤에 소개시켜드릴 전기 산악자전거, 풀서스펜션 자전거 한 대, 이렇게 두 대로 좀 통합을 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에픽 하드테일 모델인데, 기본형 에픽 하드테일 모델이에요. 엔트리급 모델인데 이 모델의 프레임만 사용하고 나머지 파트들은 사실 지금 다 컨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프레임 컬러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프레임 컬러이기도 하고, 이 에픽 하드테일 같은 경우에 엔트리급 프레임이나 뭐 최상급 프레임이나 동일한 프레임 쓰거든요. 팩트 넘버까지도 같기 때문에 사실 그 프레임의 성능은 엔트리급이나 최상급이나 같아서 지금 나머지 파트들을 제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다시 타고 있는 이런 자전거입니다. 하드테일이지만 가변 시포스트를 좀 달았고요. 왜냐면 저희가 타는 환경이 임노라기보다는 그 싱글 환경이 더 많거든요. 조금 더 험하고 가파른 지역에서 많이 타기 때문에 가변 시프트 포스트가 샥이 없는 모델이긴 하지만 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마노 계열의 브레이크를 선호하는 편이라 대부분의 MTB 자전거들은 이제 시마노 계열의 브레이크들로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마노 계열이랑 차이가 있나요? 스램, 시마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브랜드 있고, 뭐 마구라, 포뮬러, 뭐 호프 등등의 브랜드들이 이제 있는데, 대부분 완성차 씬에서는 이제 스램하고 시마노가 거의 다 양분화해서 가지고 있죠. 일본 마구라 달려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쇠는 이제 그 오일의 종류가 좀 다르고요. 브레이크 레버 감각이 좀 달라요. 제동력은 사실 뭐 좋고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상대적인 건데, 그 제동하는 감각이 라이딩 주행 감각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알파인 스타일의 산악자전거 주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가파른 절벽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그 브레이킹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길을 확인하고 진입해서 코스를 뭐 정복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끊어잡는 브레이킹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 형태의 라이딩에는 시마노가 훨씬 편해요. 원핑거로 세밀하게 컨트롤 하기에는. 이거 뭐 개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는 이런 형태 그룹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4-5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늘지를 않아요.
이렇게 타시려고는 안 하거든요. 아주 옛날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런 형태의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다 시마노 브레이크를 가지고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TB 오랫동안 타셨던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맥락인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 야간에 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 매직 샤인에 이제 그 8,000루멘짜리 프론트 라이트가 달려 있고, 이제 이런 대용량 라이트들은 이제 배터리가 따로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만 이제 안쪽에 이제 넣어가지고 네, 라이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핸들바 끝에 달려 있는 저거는 원래 그립이 일반적으로 저런 그립을 쓰시나요? 아니면 잘 안 쓰죠. 이 29인치 크로스컨트리 지오메트리가 되면서 짧은 스템이랑 넓은 핸들바, 큰 지오메트리의 이제 특징으로 좀 나타나는 건데, 이 그립은 이제 안 팔려가지고 제가 그냥 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가 타는 데가 굉장히 좁거든요. 굉장히 좁아가지고 이제 많이 그 나무를 치죠, 얘가. 그 나무를 치고 이제 많이 이제 넘어질 뻔한 일이 많은데, 또 의외로 지금 좀 적응해가지고 예, 조만간 탈거할 예정. 알겠습니다. 네, 산을 본격적으로 타기에는 얘는 어울리지는 않아요, 사실. 네. 입로를 타거나 도로를 탈 때는 이제 넓은 포지션을 쓸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본격적으로 이제 싱글 트레일을 탈 때는 이제 이런 거 사실 좀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안 했던 이유가 넘어질 때 이게 내 가슴을 치거나 신체 부위를 쳐가지고 2차 부상을 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만간 뗄 것 같아요. 밸브 코어? 네. 끝에 캡 같은 게. 그래서 지금 산악주행을 하는 자전거다 보니까 로드는 저는 이제 튜블리스를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산악 자전거는 무조건 튜블리스 세팅을 해요. 왜냐면은 낮은 공기압으로 우리가 코스를 탈 때 얻는 이점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튜블리스 밸브인데 피티스라고 하는 브랜드고, 이제 이 밸브가 이제 실란트 보충을 하거나 할 때 이 코어를 열 수 있는 공구가 돼요. 네, 그래서 모양이 그렇게 생겼군요. 가운데가 뚫려 있죠. 일반적으로 저거 로드 타시는 분들은 그냥 플라스틱 캡 내다 버리니까. 그래서 이 브랜드가 원래 MTB 쪽에서는 많이 썼던 서드파티 파츠인데, 지금 로드 시장에서 또 튜블리스 세팅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밸브는 많이 좀 시장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밸브고, 뭐 만듦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꽤 좋은데 좀 가격이 나가죠. 비싸죠. 대망의 10번째 자전거입니다. 10번째. 스페셜라이즈드의 이제 터보 리보라고 하는 이제 전기 산악 자전거입니다. 일단은 앞뒤로 이제 서스펜션이 달려 있고요. 본격적으로 앞에 소개해드렸던 에픽 하드테일이 싱글 트레일 동일한 코스를 타긴 하지만 두 자전거가 주는 재미는 많이 달라요. 얘는 이제 굉장히 고정력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활한 이제 뭐 단차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좀 줄어들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기 구동이기 때문에 언덕을 오르는 것도 굉장히 라이딩의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자전거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산악 자전거를 타는 그룹하고 전기 산악 자전거를 타는 그룹하고 퍼포먼스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섞여서 좀 타기는 어렵고요. 전기 산악 자전거를 탈 때는 전기 산악 자전거를 타는 그룹들끼리 좀 타는 편이고, 일반 산악 자전거는 일반 산악 자전거들끼리 좀 타는 편입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배터리에서 연결되는 형태의 라이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얘도 이제 연식은 이제 2019년식이죠. 2019년식인데 기본 알루미늄 모델에 나머지 파트들은 이제 저의 스타일대로 그 파츠들이 많이 좀 컨버전 되어 있습니다. 샥도 앞뒤 샥이 지금 바뀌어 있고, 뭐 이제 코일 샥, 그 다음에 올린지 샤에 샥 달려 있고, 구동계도 지금 GX 전동으로 좀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는 제가 많이 주행을 하는 건 아닌데, 전기산악 자전거를 주행하는 그룹들하고 같이 타는 일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무게는 약 한 22kg, 23kg 이렇게 나가서 실제로 내가 번쩍번쩍 들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차에 올리거나 이러기는 좀 부담스럽고, 모터가 구동해서 실제 탈 때는 이 무게감을 느끼기는 진짜 어렵죠. 엄청나게 그런 출력과 그 페달을 밀어준 서포트 그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출력이 높다기보다는 자전거다운 질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산악자전거를 일반 산악자전거를 오래 타셨던 분들이 스페셜라이즈드 전기 산악자전거 좋아하는 이유가 실제 내가 자전거 타는 감각이랑 많이 유사해요. 자전거를 핸들링하는 것도 그렇고 페달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무조건 전기 산악자전거들은 물론 일단 출력과 배터리 효율이 가장 주 관심사이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이지만 얼마나 자전거 본질에 가깝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뭐 그런 장르긴 합니다. 뭐 정말 재밌는 자전거죠. 사실 이 자전거는 제가 눈밭에서 캠핑을 할 때 그렇죠. 우리 PD님이 이제 우리 그래블 동계 탈 때 이 자전거를 가지고 같이 라이딩을 했었죠. 네. 그래서 누구보다 그 출력과 파워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눈밭에서 타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거 촬영은 둘째치고 이거 타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전 자전거 얘기할 때 우리 그룹이 4-5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늘지 않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 산악자전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그룹이 같은 퍼포먼스를 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체력적인 것도 오래 걸리고 기능적인 기술적인 것도 받쳐줘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데, 전기 산악자전거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커버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이 코스 트레일부터 정상까지 발을 안 내리고 우리가 올라가려면 그래도 뭐 이건 1년 정도 타야 올라가는 거야 이랬던 부분들이 이 자전거를 타면 그냥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중간에 발을 내리거나 멈췄다 다시 가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만 정상에서 선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산악자전거 진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전기 산악자전거 이용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원받으면 굉장히 빠르고 재밌게 조금 이 자전거 시장에 좀 뛰어들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자전거 MTB 쪽 보면은 전기 산악자전거 그룹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많이 늘어났고 일반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 점점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늘어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 전기 자전거가 우리 모터가 주는 힘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재밌어요. 네. 제가 자만하고 장비랑 가방을 다 이고 한번 모터를 꺼볼까 해서 껐는데 끄는 순간 사람이 참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배터리가 탈착이 가능한 방식이고,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 출력을 내는 터보 리보 시리즈가 있고, 터보 리보의 SL, 그러니까 슈퍼라이트 버전이 따로 있어요. 네, 슈퍼라이트 버전은 모터 출력이나 파워가 얘 그냥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델은 보조 배터리가 장착이 가능하지만 얘는 보조 배터리가 장착이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 대신에 얘는 배터리가 탈착식이고 SL 버전은 배터리가 이제 내장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산을 2-3개 넘는 코스들도 있거든요. 용인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싱글 트레일을 이어가지고 2-3시간을 풀파워로 계속 타는데 그걸 배터리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트레일을 재밌게 즐기려면은 어느 정도의 출력률을 가지고 타줘야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다가 여분 배터리를 놓고 산을 경유해서 내려와서 배터리를 갈고 다시 퍼포먼스를 이어나가서 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터보리보는 정말 재밌는 자전거고, 이거는 아마 그 데프콘 C를 통해서 국내 이제 자전거 유저들한테도 이제 많이 익숙한 그런 자전거이기도 할 거예요. 오케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니 리프트가 더 안 내려가요? 진짜 얘는 너무 커. 힘듭니다. 자, 11번째 자전거. 자, 스페셜라이즈드의 코모라는 모델이고, 등급은 이제 4.0 모델입니다. 전기 자전거도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있어요. 얘는 이제 도심형 전기 자전거의 한 모델이고, 이제 저 도심형 전기 자전거는 이제 코모, 바도 이렇게 2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코모 모델은 초도심형 커뮤니티 자전거의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평지 기준의 뭐 아주 지근거리를 아주 편안하고 여러 가지 수납 형태를 가지고서 다목적
형태로 사용하는 자전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제가 출퇴근할 때 이용을 많이 하는 자전거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이제 바스켓이 달려 있고 뒤에 렉은 제가 추가로 설치를 한 겁니다. 뭐 옷가지라든지 뭐 장을 본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바도 모델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바도 모델은 얘보다 여러 가지 라이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용이고, 얘는 목적이 정확하다 보니까 그 정확한 목적하고 부합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뭐 언덕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어비가 지금 내장 5단이기 때문에 기어비가 안 나오죠. 그래서 바도라든지 리버 SL이라든지 같은 모터랑 배터리 제원을 쓰지만 기어 비율하고 프레임의 어떤 형상 때문에 완전히 다른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평시 기준으로 탈 때 굉장히 좋습니다, 승차감이. 그래서 그 아마 그 박스가남 형님 채널에 한번 노출이 됐었는데 자전거계의 롤스로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좀 이해가 됩니다.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거랑 바도, 제가 그 바도 모델도 테스트 바이크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가끔 출퇴근하는데 승차감 차이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심형 전기 자전거로서 특별한 목적하고 얘가 딱 맞으면 정말 좋은 자전거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너무 커요. 아파트에서 내려갈 때 그 누가 중간에서 타면 제가 이제 눈을 깝니다. 일단 인사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눈을 깔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국내 정서랑은 사실 조금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게러지 문화도 있고 전원주택인 경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인데,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에서는 사실 쉽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연립빌라 같은데 계단을 들고 올라가야 된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차에 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완전 정말 장단점이 좀 명확한. 근데 지금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페셜라이즈 전기자전거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목적에 부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좀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이 저거더라고요. 핸들링 해도 앞에 바구니가 안 돌아가는 그렇죠. 왜냐면 이 짐 실는 거에 대한 것들이 얘가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핸들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짐을 실을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핸들 같은 거 달려 있어서 뭐 좀 젖은 노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옷 상하지 않게 좀 해주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는 제가 출퇴근용으로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왜냐면 출근할 때 이제 땀을 또 많이 흘리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전기 자전거 모터 잘 이용하면 그렇게 땀 많이 흘리지 않고도 또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해서 올해도 제가 출퇴근을 이 자전거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를 지키는 12지신 12번째 자전거까지 왔습니다. 이 모델은 이게 몇 년도였더라? 2013, 14년 아마 이때일 거예요. 비타라는 스페셜라이즈드의 이제 도심형 하이브리드 자전거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그 비타라는 모델의 스텝스루라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런 형태 디자인 가지고 우리가 뭐 부인용 자전거란 말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부인용 자전거란 말은 적합한 말은 아니고, 스텝스루는 사실 이제 남녀 구분이 없는 디자인의 형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탑튜브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더 좋아하는 디자인 형태고, 그래서 이제 비타라고 하는 모델은 지금 스페셜라이즈드의 시러스라고 하는 모델이랑 같은 사실 모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자전거 업계의 어떤 패러다임이 남녀 구분을 하는 형태의 제조 그 이름 모델을 구분하던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시러스 모델에서 남성은 시러스, 뭐 여성은 비타 이런 식으로 남녀 구분을 해놨고, 요거는 이제 비타 모델인데 한정판으로 나왔던 모델이에요. 그 요가 하시는 분들은 빈야사라 요가라는 그 요가의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그래서 비타 빈야사라는 모델이고, 이 모델 구매할 당시에 이제 프론트 렉에 그러는 요가 매트,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가방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던, 그때 당시 이제 룰루레몬하고 스페셜라이즈랑 콜라보 많이 할 때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캐주얼한 복장으로 요 자전거를 타고 요가 매트를 꺼내서 요가를 하고, 어떤 그런 이제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자전거가 어떤 주는 이제 영감을 뭐 주겠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철학으로 이제 나왔던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는 사실 이제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는 우리 막내 형
형수에게 선물했었던 자전거인데 자전거를 이제 너무 안 타셔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거 앞에 이렇게 바구니 달아가지고 그 식사할 때 도시락 같은 것도 인근에서 제가 뭐 배달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그 애들 태울 수 있는 장치 달아가지고 애들도 태우고 이런 형태의 다목적 형태의 자전거를 좀 쓰고 있고요. 일부 부품들은 이제 뭐 대여리 등급으로 기본적으로 나왔었고 그 하이브리드 자전거 치고는 스펙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발매가도 그래도 꽤 비쌌습니다. 100만 원대가 넘었으니까요. 그런 게 있고 클릭픽스사 바구니는 지금도 저희가 뭐 주문해서 쓰고는 있는데 이게 바구니 탈착이 좀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구니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바구니 비용이 또 이게 비싸요. 그래서 많이 가는 모델은 아닌데 한번 달아놓으면은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모델입니다. 중고로 가끔 보이는데 지금 중고 가격으로 봤을 때 제가 작년에 본 게 한 60만 원대였거든요. 그 60만 원대의 이런 디자인 형태의 하이브리드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스페셜라이즈 시러스 2.0 모델이 뭐 60만 원대 디스크 브레이크 달고 나오긴 하지만 그 디스크 브레이크의 등급이라든지 기어 등급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형태, 뭐 컬러 배색, 그다음에 한정판이 주는 어떤 뭐 이미 팬더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으니까요. 요 팬더하고 그다음에 뒤에 리어렉은 기본으로 포함이 돼 있었던 사양이에요. 이런 모델들도 상태가 좋다 그러면 중고로 나오면은 여성분들은 좀 탐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자전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 와이프가 좋아해서 일단은 팔지는 못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가끔 탑니다. 네. 사실 이 자전거는 제일 맨 처음에 시선이 갔던 게 아무래도 뒤에 달려있는 애기들 탈 수 있는 보조석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때문에 사실 다른 디자인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승관에 보니까 포크 안쪽이랑 시스테이 안에 그리고 체인스테이 안쪽에 그렇죠. 네,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고 어쨌든 한정판 발매였기 때문에 한정판들은 그런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디테일에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자전거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노출돼서 본다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크게 불편하거나 오래됐다는 느낌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전거들은 상태만 좋다 그러면 중고 자전거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기 달려있는 저 브레드나 자전거 세우는 킥스탠드라고 하나요? 네. 저거는 원래 저런 건가요? 이제 지금 스페셜라이즈드 이런 하이브리드 시리즈들이 센터에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그 마운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주행용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 센터 킥스탠드가 다 이제 외발형이죠. 한 발짜리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짐을 많이 싣고 그다음에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제 적재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한 발로 자전거가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플래처라고 하는 독일 브랜드 건데 양발형이에요. 그래서 펼쳐주면 두 발로 서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좀 지지를 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스탠드는 이제 투어링 바이크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짐을 많이 실으시니까 두 발 형태의 스탠드를 좀 이용을 하시는 편이죠. 그거 잘 보셨나요? 예. 아무래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저거 먼저 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맞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드디어 마지막 자전거입니다. 13번째 자전거 BMX입니다. BMX에서 정말 유명한 브랜드예요. 위더 피플이라는 브랜드고 이 모델은 이제 버서스라고 했던 모델명입니다. 이 모델은 제가 갖고 있은 지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BMX를 구매했었던 이유는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항상 BMX에 대한 그 로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국 애들이 잘 타는 이유가 BMX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죠.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BMX를 가지고 타서 산악자전거 스킬도 좋고 잘 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도 다시 한번 배워보자 이런 의미로 BMX도 사고 뭐 어반 자전거도 사고 해서 잠깐 연습을 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오류들을 범하는데 아주 그 대표적인 이제 얘라고 볼 수 있고 얘가 BMX는 사실 이제 성인분들도 많이 타죠. 성인분들도 많이 타고 물론 어린 친구들도 많이 타는데 BMX를 구매하실 때 그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BMX가 디자인은 비슷한데 얘네가 이제 그 스트리트 도심에서 자유롭게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타는 방식의 자전거하고 플랫랜드라 그래서
그 체조 마루 경기 있죠. 그 일정한 그 플랫폼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어떤 그런 뭐 기술이나 연기를 하는 장르로 나뉘거든요. 근데 프레임의 형태가 둘이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BMX를 처음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항상 그런 오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BMX를 살 때 제가 그런 디자인만 보고 플랫랜드 자전거를 산 거예요. 그래서 지오메트리가 다르기 때문에 쓰는 기술도 다르고, 물론 플랫랜드 가지고 스트릿 기술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 장르가 나눠져 있고 프레임의 기조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BMX는 이제 스트리트 형태의 BMX니까 구매하실 때 혹시 중고로 구매를 하는데 플랫랜드용이라고 써 있다. 근데 스펙이 좋고 싸다.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이제 장르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얘는 나름 고사양 자전거였어요. 그때 당시 얘가 발매가가 한 100만 원 정도는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핸들이 돌아가죠. 이게 그 등급이 좀 낮은 자전거들은 이 명칭 제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이름을. 이 장치를 넣어주지 않아요. 선이 이렇게 멈추죠. 근데 이제 고급 사양인 자전거들은 이렇게 휠 스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이로라고 하죠. 보통 이거 자이로라고 하는데 이게 자이로가 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크랭크 등급,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등급, 그다음에 뭐 휠 등급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자전거의 뭐 그 스펙을 좀 BMX는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 뭐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거를 알지는 못하는데, 그 국내에 이제 4130이라고 BMX 굉장히 오래된 그 샵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이랑 제가 이제 미케닉 시절에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많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서 이제 구매했었던, 굉장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뭐 바니업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 연습을 한때 많이 했고요. 지금은 사실 많이 사지는 않은데 이제 가끔 그런 게 생각나면 가져가서 이제 연습을 해요. 공터에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MTB,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자전거로 그런 기술을 연습할 때랑 그게 없는 리지드 형태의 포크로 연습할 때랑 몸으로 받아들이는 충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처음 연습할 때 진짜 몸살이 나더라고요. 예, 바퀴를 번쩍 들었다가 땅에 떨어뜨릴 때 받아들이는 충격이 내 손이랑 손목이랑 어깨로 다 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받아주는 그런 능력들이 아무래도 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전거 다루는 능력이 진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자전거예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쉽게 기술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쉬운 자전거는 아니다. 근데 한 번쯤 또 경험해보면 좀 좋은 자전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얘는 제가 팔면 100% 또 사요. 그 악의 손한고리를 끊기 위해서 요거는 그래서 지금 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생각이 나요. 가끔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하니까 장갑 끼고 헬멧 끼고 이따가 애들 재우고 나와가지고 번역 좀 한번 오랜만에 좀 뛰어볼까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때 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물론 뭐 제가 지금 자전거 13대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많아요. 많은 거 저도 오늘 알았어요. 새삼스레 많지만 다 각자의 쓰임과 역할이 있다. 그리고 네, 1년에 우리 옷 얘기할 때 1년에 한 번도 안 입으면 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상은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버리거나 처분해야 될 자전거는 없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드바이크로 시작해서 뭐 그래블 바이크로 갔다가 이제 그래블 바이크 옛날 자전거 컨버전도 했었고, 이제 사닥 자전거,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전기 커뮤니티 바이크, 그다음에 이제 뭐 다목적 자전거들과 마지막 BMX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사실 여기서 작년에는 미니벨로가 더 있었어요. 브롬튼도 가지고 있었는데 브롬튼은 정말 1년에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래서 브롬튼을 팔았습니다. 브롬튼은 제가 이제 뭐 쓰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빈도수가 너무 적어서 브롬튼을 판매를 했고, 요거 외에 이제 제 와이프 뭐 자전거들이라든지 애들 자전거들이 더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제 소유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들은 다 제가 이제 각자 역할과 맞게 좀 수행을 하면서 타고 있는 자전거라서 네,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고 있는 이제 우리 와이프라든지 뭐 장모님이라든지 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고, 이제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주는 질문을 정해봤어요. 분명히 물어볼 것 같으셔가지고. 이거 질문 첫 번째, 가지고 계신 자전거가 이렇게 많은데 가격으로 매긴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제가 이제 소비재 가격으로 치면은 사실 좀 터무니없고요. 지금 만약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중고 가격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전거는 무엇이냐? A월 커스텀 있잖아요. 그 모델이 한 8년 정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모델이 이제 가장 오래 가지고 있었던 모델이고, 아마 오래 가지고 있을 모델일 것 같긴 해요. 그 모델은 계속 컨버전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될 자전거는 뭐일 것 같냐? 이런 질문 하실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알레 레드욱 에디션, 요 자전거는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자전거이기도 하고 판매할 계획도 없는 자전거라 아마 그 자전거는 제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진짜 금전적으로 어려워져서 그 자전거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여동생 분이 다시 꼭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약속을 서로 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잘 좀 가지고 있는 자전거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전거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요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로망이죠. 로망인데 뭐 이렇게 소유하거나 수집하거나 이런 욕구들을 남성분들, 여성분들 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작은 것들로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물건으로 실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그런 게임의 아이템으로 수집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자전거를 정말 좋아해요. 자전거 정말 좋아하고, 그 자전거가 정말 좋아서 이 일에 사실 투입됐고, 투입된 이후에도 자전거를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네. 타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전거를 일하기 전에는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탔는데, 자전거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자전거 타는 시간은 사실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너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항상 자전거 속에 있어서 지금도 즐겁고 이 일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한 대 한 대 이렇게 생긴 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에게 줬던 약간 보상 같은 거였어요. 이 자전거가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다 쌓여있던 자전거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자전거들도 있고, 제가 좀 뭐 그렇게 급여적으로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구비해가지고 계속 품고 있었던 자전거들도 있고, 물론 정말 아쉽게 떠나보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자전거들도 정말 많아요. 네, 왜냐면은 뭐 결혼을 하는 시기에 많이 팔았죠, 자전거. 네. 그 자전거들 많이 팔아서 결혼할 때 좀 사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일종의 어떤 일에 대한 성과이자 보상을 좀 자전거로 저는 좀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자전거 수집의 형태를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요거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싶은 자전거들은,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죠. 무턱대고 궁금해서 좀 구매해서 소유한다기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좀 가져갈 수 있는 자전거 위주로 지금 개편된 게 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할 거냐면, 노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다 전시해서 어떤 뭐 그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뭐 어떤 뭐 커피라든지 어떤 뭐 공방이라든지 조그만 공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저 아이들을 좀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어려워지면 팔아야겠죠. 어려워지면 팔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잘 버틴 것 같고,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대만 꼽나요? 아니 이게 그 뭐야? 그럼 두 대만 해봅시다. 두 대만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A월 커스텀 모델하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에이토스는 제가 판매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최신 기종이라든지 어떤 또 화려한 형태의 다른 디자인의 로드가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에이토스는 일단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에서 소외될 것 같거든요. 약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A월처럼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런 어떤 다시 재조명 받거나 이런 형태의 뭔가 새로운 그런 느낌들이 올 것 같아요. 네. 약간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계시네요. 일단 희귀템. 그렇죠. 네, 그쵸. 왜냐면 저는 항상 그런 자전거들을 대부분 소유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다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비타비냐사 모델도 지금 중고 많이 찾으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판매가 많이 안 됐었고요. 네, 들어온 거에 비해서 A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실 진짜 소량 들어왔고요. 네, 소량 들어왔는데 완성차로 들어온 모델, 소라 등급이 달려 있었던 완성차 모델은 판매가 오랫동안 안 돼가지고 굉장히 나중에 판매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블 바이크 붐이 다시 불면서. 네, 근데 지금 중고로 구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못 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에이토스도 제가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왜냐면 어쨌든 디자인적인 요소가 분명히 클래식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콘돌 크로몰리도 굉장히 클래식하지만 에이토스도 심미적으로 봤을 때 좋은 느낌이 있어요.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 보기만 해도 좋은 느낌이 있어서 아마 이 에이토스가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유통이 이제 좀 뭐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다시 좀 구하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네, 요건 약간 조심스러운 추측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자전거들이 대부분 좀 그렇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네, 다음 영상으로 또 감사합니다.